안녕하십니까. 우영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10분 책 요약은 요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인이란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The New Koreans 뭐 이렇게 되는데요. 슬레북스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이 책 전체적으로 보면은 500페이지가 조금 안 되는 본문입니다. 보면 감사의 글이 490페이지 나오니까 책 페이지 기준으로는 48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어우, 이거 책도 두껍고 어, 이 집에 꽂아두기도 좋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읽어보기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우선 이 간략한 소개를 보면은 푸른 눈의 영국 기자 마이클 브린이 바라본 한국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요약 또는 이거 좋은 문장이다 좀 기억해 둬야겠다라고 하는 문장들을 이제 옮겨 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A4지 한 장을 저는 다 외우진 못하니까 그냥 한 장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이 책은 무려 2페이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추리고 추려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와, 이 정말 이 책의 지은인 그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분, 이 기자님이 엄청난 통찰력, 그리고 관찰력, 정보 수집, 게다가 이 기자라는 특성상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들은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이고, 이 책이 요새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책입니다. 책값은 19,500원이니까요. 2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책값이 비싸다라고 이제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 책값을 제대로 하는 아주 이제 좋은 책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까이 보여드리면은 한국인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한국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들을 이제 담담하게 풀어 나가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역사를 단군 신화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세월호 이슈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잘 짚어내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그렇고 제가 놀랐던 부분은 이 중간 내용에 보면은 동학 운동이 시작돼서 종교가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전례, 뭐 천주교, 불교, 유교, 도교, 게다가 뭐 증산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아주 짧고 간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런 거였어? 뭐, 이런 일이 있었어? 게다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92년에 휴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뭐, 간단히 요약하자면, 뭐 선택받은 사람들이 짠! 하고 하늘나라로 다 이제 공중으로 이제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좀 유명하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일이 어땠는지 하고 이거 본문에서 이분은 1982년에 어떤 뭐 공연을 이제 봤다, 뭐 합창단 공연을 봤다라고 할 정도니까 82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30년 넘게 40년인가? 잠깐만요. 제가 45이니까 87살. 한 40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분 한국에 굉장히 오래 있었구나. 말 그대로 짬밥이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있고 통찰력이 돋보이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 재밌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63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화장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예의 바른 사회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한국인의 귀에 속삭여줄 필요가 있는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화장지를 보통 뚜껑이 없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이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또 이렇게 좀 보면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고요. 또 하나, 91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타고난 별자리처럼 혈액형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믿는 편이다. 그래서 저는, A형은 어떻다, B형은 어떻다라고 하는 혈액형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에 대해서 이제 짚어내고 한국에 대해서 짚어낸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도입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 한국의 리더십은 개인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명확히 하는 길을 찾지 못했다. 집단을 위한 희생에 가치를 두는 관념의 뿌리가 너무도 깊다.
개인의 행복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이를 저해하는 낡은 가치와 습관을 떨쳐버리는 것이 한국인의 남은 과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도 되고 뭐 개인주의 성향도 강하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집단 전체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우선 그런 집단의 우선시 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질 무렵에 수만 마리의 가창오리떼가 천수만 위로 날아가는 광경은 무료로 구경할 수 있는 최대의 장관이다. 이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는 천수만이라든가 뭐 오리떼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지식이 없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우리 한국의 자연 환경이 있다라고 이제 짚어낼 정도로 한국에 굉장히 그 연이 깊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또 정부에 대한 좀 따끔한 이야기 하나 나오는데요. 여가를 즐길 선택의 다양성이 부족한 이유는 아직도 정부가 관광 산업을 외국인의 돈을 빼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내수 경제 구성 요소나 국민의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 또 하나 있습니다. 50페이지 나오는데 이 새 주소 체계 있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 몇 동, 뭐 몇 다시 몇 번지 하는 거에서 뭐 무슨 로, 무슨 길 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건데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여된 번호는 합리적이었지만 또한 무미건조했다. 전체 작업을 공무원 몇 명이 일주일 안에 마칠 수 있었을 것이다. 시민의 참여, 전통, 창조성, 스토리텔링 대신에 효율성을 얻었다. 2014년 1월에 새로운 주소체계 시행이 발표되었을 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결과 나는 아직도 우리 집의 새 주소를 모른다. 이런 일은 서울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저희 집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새 주소를 못 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끄러운 얘기죠. 그 이제 한국인의 어떤 오지랖 문화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단 지향성이라고 저자는 표현했는데요. 집단 지향성의 문제점은 최소한 한국적 상황에서 볼 때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견해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보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자동차 이왕이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대신에 뭐 수입차를 이게 몰고 다니면 좀 성공했나 보다, 좀 돈 잘 버나 보다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인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한국인의 심리 이제 모델 하우스라고 표현한 게 있습니다. 1층, 2층, 3층.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부터 그 맨 위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몇 가지를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인의 심리적 모델 하우스의 1층을 이루는 것이 타인의 생각에 대한 극단적 민감성이라면, 그러니까 뭐 남을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거겠죠. 2층에는 위계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오늘의 민주국가 한국에서 사람들은 이론상으로 모두가 동등하지만 현실에서 그들은 직업에 따라 인정받고 평가된다. 그들은 지위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게 다시 위계 질서로 굳어져서 뭐 나보다 높은 사람 또는 뭐 나보다 낮은 사람 이런다는 거죠. 최근에 뭐 문제가 됐던 뭐 재벌 일가의 뭐 운전기사에 대한 뭐 갑질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최근이었죠. 2019년 2월 이제 하순에 있었던 무슨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서 뭐 차단기를 늦게 내렸다고 뭐 때리고 뭐 욕설하고 폭언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위계 의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저자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5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국인의 심리 모델 하우스 3층으로 올라가면 감성주의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문장이 지나서 감정적이 되는데 익숙한 한국인들은 감정의 폭발에 대해서도 매우 너그럽다. 실제로 그들은 술에 취했거나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놀라울 정도로 관대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확히 잘 짚어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술에 취해서 뭔가 범죄라든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술에 취했으니까 심신미약 이런 걸로 굉장히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을 더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형을 시켜주고 형량이 낮게 나오고 하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심리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저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엔 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은 곤혹스러울 정도로 천박하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은 지원서에 사진을 붙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외모를 중시하는 거에 대해서 이 저자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읽혀지네요.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내용 지나서 사실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나라면 근현대사라든가 아니면은 특별히 이 책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있잖아요. 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한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어떻다, 뭐 독재자다, 뭐 어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은 진보, 뭐 보수 이 진영 논리에 의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뭐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은이는 뭐 어떤 그런 진영 논리라고 하죠. 진영 논리에 특별히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균형 잡힌 어떤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이런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숨겨진 이야기들까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요새 꿈이 뭐니? 라고 초등학교나 이제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연예인이요, 뭐 또는 뭐 요리사요, 셰프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자는 풀어주고 있습니다. 420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연예인과 예술가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새로운 경향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을 예측한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측이 가능했다. 부와 자유가 늘어남에 따라 예술가들이 전면으로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랬죠. 뭐 꿈이 뭐니 했을 때 뭐 대통령이요, 뭐 의사요, 뭐 변호사요, 뭐 판사요, 검사요 이렇게 굉장히 높은 위상을 가진 직업 또는 정치인이 꿈이었었다면은 최근에 세대 비교적 어린 세대들은 그런 건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명 꼰대라고 하죠.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뭐 그런 걸 직업으로 가지려 해. 뭐 다른 사람 요리해 주는 게 뭐가 좋은 직업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만약에 읽어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모두 굉장히 이 깊은 지식, 경험, 그리고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읽어보셨을 때 책을 덮고 난 다음에 참 잘 읽었다. 그러니까 식사로 치면은 굉장히 이 유명 레스토랑에서 유명한 셰프가 이렇게 정성껏 요리를 해준 음식을 아주 배불리 대접받은 기분으로 아주 만족스럽게 책을 덮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책은 앞으로도 굉장히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감히 이 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좀 무리이긴 분명히 무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책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제가 읽은 다음에 이 책은 정말 나이스하다 라고 이제 싶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값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써진 거는 값 19,500원 적혀 있는데요. 돈 아깝지 않습니다. 이건 뭐 요새 뭐 인터넷에 그러잖아요. 뭐 두 번 봐라, 뭐 세 번 봐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책은 두 권 사서 하나는 나 읽고 하나는 이렇게 친한 친구에게 선물해주고 그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친구에게도 뭐 줄 수 있는 친구 같고 또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다 이거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의 정치나 경제에 좀 깊은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지금 책 소개를 하는데 14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책을 10분 안에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는데 이 빙산의 일각처럼 이 전체 크기 중에서 아주 요 부분만
제가 이렇게 옮겨서 적어서 이렇게 읽어드렸고요. 나머지는 한번 직접 읽으시면서 감동을 느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진짜 읽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놀라면서 감동하면서 읽은 아주 좋은 책이었고요.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각 재벌들의 어떤 그 시초가 어떻게 되는지, 그 처음에는 어땠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대우그룹의 경우에는 어떻게까지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하락세를 겪게 된 계기, 그리고 몰락하게 된 과정, 이런 것들이 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경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뒤에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무엇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한국인은 어디로 나아가는가? 경제 성장과 민주화, 남북관계와 국제 정서, 그리고 한류까지 정치, 외교, 사회 문화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풀어낸 한국과 한국인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 이렇게 빨간 글씨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통 책은 이 책 읽으면 정말 끝내주는 지식을 가집니다. 삶의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다 싹 없어집니다라고 얘기해도 다 읽고 나면 좋은 건 알겠는데 좀 실천하기 어렵다. 내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싶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은 여기 빨간색 글씨로 홍보된 문구가 그대로 맞는 얘기입니다. 이 책 엄청납니다. 500페이지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어떤 그 현상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새롭게 또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 책은 강력 추천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